안녕하십니까. 애경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냉동공학 첫 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49페이지 냉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냉동 용어와 원리에서 나오죠. 거기서 냉동 용어 한번 읽어볼게요. 냉동이란 어느 공간 또는 물체의 열을, 자, 줄 거 주세요. 열을 흡수하여 그 온도를 현재 온도보다 낮게 하고 그 낮게 한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현상이다. 즉 냉동이란 게 뭐예요? 열을 온도를 다운시켜서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거, 뭐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냉동 용어가 딱 나오죠. 냉각부터 나옵니다. 냉각. 자, 냉각. 물체의 온도를 어떻게 줄 거 주세요. 주위의 온도보다 낮게 유지한다. 그래서 즉 온도를 그냥 낮춘다. 요게 냉각이죠. 냉각. 온도를 낮춘다. 냉각. 그 다음 냉장. 냉장 볼게요. 냉장. 냉장은 물체가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 저장하는 상태. 자, 얼지는 않고 온도를 낮춰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한 저장. 온도를 낮춰서 저장한다. 온도를 낮춰서 저장한다. 온도를 그냥 낮춰서 저장하는구나. 그게 뭐다? 냉장. 냉장이다. 자, 다음 밑에 냉동 나오죠. 냉동. 냉동. 자, 그러면은 냉각은 온도만 떨구는 거고 냉장은 온도만 떨가서 저장하는 거고, 그럼 냉동은 뭐다? 물체의 온도를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동결 온도 이하로 낮추어 동결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얘는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동결시킵니다. 동결시켜서 어떻게? 냉동이니까 저장한다. 저장. 이게 냉동이구나. 요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제빙 나오죠. 제빙. 그럼 제빙은 뭘까? 제빙은 우리 흔히 들어봤죠. 제빙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제빙기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빙기라는 건 뭐다? 얼음을 만드는 기계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얼리는 거겠죠. 얼리는 거. 그래서 상온의 물을 줄 거 주세요. 마이너스 9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거. 자, 얼음을 만드는 거. 얼음을 만드는 게 제빙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얼음 녹이는 건 뭐예요? 해빙. 그래, 해빙기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우리가 냉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오진 않는데 간혹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뭐 녹이는 거 해빙, 그 뭐 용빙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얼려 놓은 거를 축적시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공기조화 나오죠. 자, 공기조화 한번 읽어보면은 열을 조절하여 상태를 열을 조절하는 상태를 공기조화라 하며 크게 뭐로 나눈다? 보건용 공조와 산업용 공조. 공조와 어떻게 산업용 공조로 나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보건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얘는 인체 또는 그냥 사람에게 필요한 공기조화, 요거를 보건용 공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산업용 공조는 기계에 필요한 거. 기계에 필요한 거를 산업용 공기조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보건용 공기조화는 일반적으로 뭐 그냥 사무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될 거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보건용 공기조화. 뭐 많죠? 식당도 될 수 있고 뭐 PC방도 될 수 있고 뭐 볼링장 뭐 이런 데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필요한 공기조화 요런 거를 보건용 공조라 하는구나. 그리고 산업용 공조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 공장 있죠. 반도체 공장.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다라는 건 어떻게?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도체의 불량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산품의 정해진 개수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따른 불량률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왜? 습도가 높아지니까. 습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온도를 맞춰주는 게 뭐다? 산업용 공기조화. 그래서 온도만 맞출 뿐 아니라 습도도 맞춰주겠죠. 보건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그렇고.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이제 공기조화 파트에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공기조화는 보건용 공조와 산업용 공조 두 가지가 있구나.
보건용 공조는 사람한테 쓰는 거고, 산업용 공조는 기계한테 쓰는구나. 요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도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줄 끄라고 한 거 줄만 그어 두시고요. 제빙, 얼음 만드는 거. 냉동, 얼려가지고 저장하는 거. 뭐 요 정도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이제 정리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긴 한데 많이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요런 개념만 한번 알아두시고요. 책에 줄 거 쓰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아무래도 오전에는 수업하고 또 와가지고 야간에 또 촬영하다 보니까 목이 좀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버버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5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냉동의 원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 원리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물체의 상태가 변할 때는 반드시 흡열 또는 발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름철 뜨거워진 아스팔트 위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시원해지는 원리와 같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거의 첫 번째 시간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름철에 아스팔트에 어머니들이 차가운 물 촥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시원해진다고. 그러면 그 시원해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이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촥 증발을 하죠. 그럼 증발을 하면서 어떻게? 주변의 열을 뺏어간다고. 증발한다는 건 뭡니까? 액이 기체로 변하는 거죠. 액이 기체로 변하는 거. 얘를 뭐라 한다? 증발. 잠열이라 하죠. 잠열. 그래서 요 원리는 뭐냐면은 액이 기체로 변할 때는 뭐가 변한다? 상태가 변하잖아요. 상태가 변할 때에는 지 혼자서 상태가 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변에 어떤 에너지를 훔쳐와요. 그게 뭡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 잠열, 상태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그로 인해서 주변의 열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온도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주변의 열량을 훔쳐가 버렸잖아요. 훔쳐가면서 지가 상태가 변했으니까. 이게 뭐다? 증발, 잠열. 증발, 잠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책에 보시면은 자, 물을 부으면 시원해지는 원리와 같다. 두 번째 줄이죠. 그 다음에 즉 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순간적으로 물, 액체는 증발하면서 수증기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물의 자, 줄 꺼주세요. 증발, 잠열, 상태 변화. 요거 딱 꺼주시면 됩니다. 에 의해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며 그로 인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방금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저 밑에 위와 같이부터 이제 줄을 꺼주세요. 대기압하에서 쉽게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냉매가 되며 이런 상태 변화를 이용해 주변의 열을 흡수시키는 장치를 냉동기라 한다. 그 상온에서 쉽게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고 액화된다. 증발하고 액화된다 뭐예요?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냉매란 말이에요. 이 냉매를 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는 기계가 뭐예요? 냉동기. 그런 거죠. 냉동기라 한다까지 줄을 꺼주시고 그 다음 갈로 안에 읽어보면 냉동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뒤에 줄 꺼주세요. 상변화 없이 냉각시키는 장치도 있다. 물론 그 냉동기의 원리는 증발 잠열을 이용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요 상태가 변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냉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냉동을 할 수 있다. 즉 현열 상태로도 냉동이 가능하다. 냉동이라는 거는 앞에서 나왔죠. 무조건 얼린다고 냉동이 아니고 냉각시켜주는 것도 냉동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열 상태로 냉각하는 냉동기도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 이제 브라인 냉동 장치에서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냉동 방법 나오죠. 그래서 냉동 방법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 자연적인 방법. 요노마하고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기계죠. 냉동 방법. 뭐 종류로는 보시면은
자연적인 거는 얼음, 그리고 고체 요놈이 드라이아이스예요. 드라이아이스. 그 다음 고체, 액체, 마지막에 기한제. 요렇게 나오죠. 기한제. 그래서 요놈아들이 뭐다?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고, 기계적인 냉동 방법은 뒤에 나오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증기, 압축식, 그 다음에 흡수식, 그 다음에 증기 분사식. 내가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1번, 2번 흡수식, 3번이 증기 분사식, 그 다음에 공기 압축식, 뭐 공기 사이클론식 돼 있는데 공기 압축식이고, 그 다음에 전자식. 뭐 크게 나누면은 열펌프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요게 다예요. 자연적 냉동 방법, 기계적 냉동 방법 해가지고, 자연적인 방법에는 얼음, 고체, 액체, 기한제. 그 기계적인 거는 결과적으로 기계를 쓰면 다 기계적인 냉동 방법이잖아요. 그럼 기계적인 방법은 이 외에도 많을 수 있죠. 이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건 요 녀석들인 거예요. 요 녀석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그럼 자연적인 냉동 방법은 도대체 뭐냐? 일단 기계를 안 쓰면 된단 말이에요. 기계를 쓴다라는 건 대표적인 기계가 우리가 냉동기 4대 구성 요소가 뭐였어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압축기인데, 압축기를 쓰지 않고서도 냉각시킬 수 있는 장치. 장치라기보다는 뭐 장치라고 해야 될지 맞겠네요. 그래서 뭐 얼음, 고체, 액체, 기한제를 이용한 장치. 요것들이 뭐다? 자연적 냉동 방법에 속한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얼음의 자연적 냉동 방법은 한번 볼게요. 교재 50페이지에 보시면은 냉동 방법에서 자연적 냉동 방법, 동그라미 1번에 얼음의 융해 잡열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얼음이 녹으면 물로 상태가 변하게 된다. 이를 융해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줄 거 주세요. 융해 잡열을 이용한 냉동 방법을 말한다. 융해 잡열. 자, 얘가 융해 잡열. 융해 잡열을 이용한 냉동 방법. 그리고 갈로 안에 줄 거 주시고, 0도씨 얼음 1kg의 액체 상태로 변할 때 79.68kcal/kg의 열을 흡수한다. 79.68 kcal/kg의 열량을 흡수한다. 이거죠. 그냥 얼음을 우리가 어떻게, 얼음을 제 손에 탁 갖다 대면 어때요? 엄청나게 시원하죠. 시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차갑잖아요. 그게 뭡니까? 얼음이 손에 딱 닿아가지고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녹을 때 뭐가 일어나요? 녹는다라는 거는 얼음이 액체로 변하는 거잖아요. 액체로. 물로 변하는 거잖아. 물로. 그럼 이것도 뭐예요? 상태 변화. 무엇인가가 상태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주변의 열을 쫙 흡수한다라고 했죠.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얘가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즉 융의 잡열에 의해서 주변의 열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얼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연적 냉동 방법, 다른 기계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얼음만 딱 갖다 대놓고 이제 냉각하는 방식을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가 이제 고체. 얘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드라이아이스, CO2. 드라이아이스라는 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죠.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가 돼버리고, 기체 상태에서 다시 또 바로 고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승화열이라고 있습니다. 승화열.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동그라미 2번에 드라이아이스는 대기압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바로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승화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그 다음에 줄 거 주세요. 승화 잡열에 의한 냉동 방법을 말한다. 승화 잡열. 얘는 뭐다? 승화 잡열. 드라이아이스를 딱 예를 들어 손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얘는
요 얼음보다 더 심해요. 얼음보다 차가운 게 더 심해. 순간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열량이 거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137 kcal per kg 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열을 촥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손에 어떻게 동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에 딱 드라이아이스를 갖다 대는 순간 뭘로 바뀐다? 요 얼음같이 생긴 고체 드라이아이스가 순간적으로 기체로 촥 바뀌어버리겠죠. 기체로 바뀌면서 손에 있는 열을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승화잠열. 상태가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으니까. 아, 그래서 요 녀석도 자연적 냉동 방법이 속하는구나. 왜? 고체 드라이아이스를 탁 갖다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으니까 자연적 냉각 방식, 냉동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아이스의 잠열은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3번 액체의 증발 잠열. 자, 이게 제가 계속 다뤄드리던 뭐다? 증발 잠열입니다. 증발 잠열. 즉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주변의 열량을 어떻게 흡수해버리잖아요. 이 상태가 변하는 요 상태를 뭐라 한다? 증발 잠열. 그래서 얘는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얼마나 뺏어가느냐? 539 kcal per kg을 아이고 많이도 뺏어가네. 얼음에 비해서 크죠? 드라이아이스 아까 137에 비해서 크죠? 그래서 액체의 증발 잠열을 이용한 냉동기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다. 왜?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뺏을 수 있는 열량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물에 열을 가하여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어 증발하여 수증기로 상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때 발생되는 그 뒤에부터 줄 꺼주세요. 증발 잠열을 이용한 냉동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갈로 안에도 100도씨 물 1kg이 증기로 변화할 때 539kcal per kg의 열을 흡수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증기 압축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라고 나오죠. 요것들 중에 자연적 냉동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계식, 즉 증발식과 흡수식에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에 기한제. 자, 요거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한제라고도 하며 결합력이 좋은 두 종류의 물질이 서로 섞이면서 순간적으로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냉동 방법을 말한다. 자, 요게 뭐냐면은 한제래요. 한제.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게 얼음하고요. 얼음과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얼음에다가 소금을 촥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예전에 땡땡 도전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얼음 대첩을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사람이 그때 5명이었나 6명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1kg짜리 얼음도 있고요. 그리고 5kg짜리 얼음도 있고요. 뭐 8kg짜리 얼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 10kg 정도 되는 얼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방송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뽑는 거죠. 얼음을 딱 뽑아가지고 요 얼음들이 마지막에 뭐 6시간 후였나? 그 저녁에 딱 갖고 왔을 때 여름철에 가장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뽑았겠죠. 한 6개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각각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거 뽑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가벼운 거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훔칠 수도 있는 거야. 뺏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박명수 씨가 아마 요 얼음을 하나를 훔쳤을 거예요. 하나를 따로 훔치고 자기 얼음을 어떻게 했냐면은 시내가에 담궜어. 시내가에 담궜어요. 여러분들 시내가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담그면 물의 온도가 얼음의 온도보다 당연히 낮죠? 아니 높죠? 그럼 얼음 어떻게 돼? 녹아버리잖아요.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박명수 씨 얼음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준하 씨 얼음이, 정준하 씨 어떻게 했더라? 정준하 씨가 소금에 버물렸던가? 하하 씨가 버물렸던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소금에 딱 버물렸어. 소금 쳐놓으면은 이
만약 예를 들어 5kg짜리 얼음이 저녁이 돼도 얼마 정도 줄지 않겠다, 녹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kg짜리 얼음에다가 예를 들어 소금을 탁 뿌렸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을 뿌린 얼음은 물에 담근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녹았을 거고, 소금을 뿌린 이 얼음은 어떻게 됐냐면은 급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정준하 씨였을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소금을 버물린 얼음은 물보다는 좀 덜할지언정 순간적으로 촥 녹아내린다고. 순간적으로. 그게 요 소금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염화칼슘이라고 해가지고, 염화칼슘. 얘를 눈이 많이 와서 얼음이 꽝꽝 얼면은 도로에 뿌리죠. 그러면 얼음이 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뭐다? 기한제. 즉, 얼음이 요렇게 있을 때, 얼음이 5kg짜리 얼음이 있었잖아요. 소금을 자자자 뿌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녹는단 말이에요. 녹는다라는 건 뭡니까? 녹는다라는 거는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 상태가. 즉, 어떻게? 얼음이 순간적으로 액체로 변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야. 녹는 속도가 엄청나게 쫙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야. 그럼 녹는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된다? 주변의 열을 훔치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 성질을 이용한 게 요 기한제입니다. 기한제. 그리고 우리가 뭐 시장에 가면은 우리 어머님들 생선 파시는 데 가보면은 소금 착착착 뿌려놓죠, 얼음에다가. 그게 뭡니까? 얼음을 빠르게 녹이면서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이거 기한제입니다. 기한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얼음과 소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에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된다?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 그게 기한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로 안에 읽어보면은 1607년 이탈리아의 사크토리우스는 그 다음에 줄 거 주세요. 얼음과 소금을 3대1 비율로 가장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즉 뭐다? 얼음과 소금을 섞은 게 기한제다. 해서 51페이지 위에도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한제에 대한 설명인 거고, 뭐 온도에 대한 거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오시면 되고, 기한제가 뭔지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냉동 방법은 얼음에 대한 융해 잠열, 고체에 대한 승화 잠열, 액체에 대한 증발 잠열, 기한제에 대한 이게 뭐야? 순간적으로 한제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그 증발 잠열에 의해서 열을 뺏어오는 이런 방법들이 자연적 냉동 방법이구나. 그래서 종류로는 이렇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51페이지에 자연적 냉동 방법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요거 별표 땡땡 쳐주세요. 모든 문제에서 특징이라 하면은 모든 기출문제에서 문제 내기 가장 좋은 게 특징이에요. 특징. 뭐 냉동기의 특징 또는 뭐 증발식 압축기에 대한 증발식 냉동기에 대한 특징, 자연적 냉동 방법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것들 문제 내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들은 좀 깊이 있게 봐주셔야 돼요. 하지만 읽어보시면은 아주 당연한 답들밖에 없다는 거 한번 읽어보면요. 초기 설치 비용이 적게 든다. 얼음 얼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뭐 해봐야 물값밖에 더 들겠어요? 물을 얼리는 거기 때문에 초기 설치 비용이 당연히 적게 든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취급이 용이하다. 이거는 뭐 얼음에 독성이 없잖아요. 뭐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누출됐을 경우 독성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얘들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한 거예요. 누설돼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연속적인 냉동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얼음은 어떻게? 녹으면 끝인 거예요. 이 드라이아이스는 어떻게? 증발해버리면 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 어렵다. 그렇죠. 얘를 뭐 우리가 기계적 냉동 방법 같은 경우는 온도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18도씨 세팅해 놓으면 쭉 떨어지다가 18도씨 되면은 압축기가 딱 꺼지면서 온도 조절이 되는데 얘는 어때요? 녹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온도 조절이 어렵다. 그 다음에 저온을 얻기가 어렵다. 얘들은 어떻게? 극 저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저압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압으로 내려가야지만 저온이 되는데 얘들은 압력을 떨어뜨리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을 얻기가 어렵다. 그 다음 냉각제가 소모되면 보충해 주어야 하므로 비경제적이다. 어쩔 수 없죠. 얘는 녹아버리면 끝이니까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 얘는 드라이 아이스를 보충해 줘야 되고, 얘는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 기한제도 얼음과 소금을 보충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조금 비경제적이다. 한 번 쓰면 끝이니까 다시 얼려서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읽어보면 이해가 가면 돼요. 요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 냉동 방법에 사용되는 애들은 얘들이기 때문에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액체, 기한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적 냉동 방법의 특징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분명히 얘기해드리지만 공전행동은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 과목,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까먹더라도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기억이 나요. 자, 넘어갑니다. 기계적 냉동 방법 볼게요. 그 밑에. 자, 자연적 냉동 방법의 냉매는 한번 쓰고 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계적 냉동 방법의 경우 기계의 전력, 증기, 연료 등을 이용하여 냉매를 순환시키므로 기계상의 누수나 결함이 없는 한, 자, 거기에 줄 거 주세요. 냉매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냉매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자연적 냉동 방법은 어떻게? 얘들은 녹아버리거나 증발해버리면 끝이었다. 근데 기계적 냉동 방법이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 거기 제일 먼저 나오죠. 증기압축식 냉동 방법을 제가 먼저 보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증기압축식 냉동 방법. 기계적 냉동 방법에서 얘가 2번이고 증기압축식 냉동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고 가장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그려드렸을 거예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렇게 되죠.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그리고 증발기.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계적 냉동장치는 어떻게 돼? 냉매가 압축기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좀 넘어가서 하자고요.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 놈아는 어떻게 된다? 냉매가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순환. 냉매가 순환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장치 내에서 계속 순환을 하죠. 응축이 되었다가 증발했다가 다시 기체가 돼가지고 압축기로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방식. 즉, 얘는 가역 사이클일 경우에는 절대 냉매가 소모되지가 않아요. 가역 사이클 뭐라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 그때는 이놈은 냉매가 소모되지가 않는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요 배관이나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혹은 노후에 의해서 터지지 않는 이상, 또는 구멍이 생기지 않는 이상 냉매가 누수가 되지 않겠죠. 냉매가 누수가 없다라는 것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기계적 장치는 100% 효율을 가진 기계가 없기 때문에 요놈은 냉매를 오래 쓸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누수가 되겠죠. 언젠간 누수가 된다.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여름철 되면은 에어컨 처음에 딱 틀 때 처음에는 예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열이 되어 있지 않고 압축기 내에 액체가 고여 있기 때문에 처음엔 시원한 게 잘 안 나와요. 빨리 안 나와. 그래서 한 며칠 돌리다 보면 시원한 게 나오는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에어컨 기사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어컨 기사님이 딱 오면은 이렇게 좀 보다가 말씀하시죠. 이건 냉매 좀 채우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한번 채우면 좋다. 채워서 좋다. 채워서 효율이 좋아지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매년 그런 식으로 채워도 될까요? 절대 안 되면 절대. 왜냐면 냉매는 적당할 때 가장 냉동 효율이 좋아요. 냉매가 많아버리면은 전열 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압축기 쪽에 액이 넘어가고, 액이 넘어가 버리면 압축기 말씀드렸죠. 파손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냉매를 너무 과충전하는 것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그 에어컨 기사님 부를 게 아니고 한 며칠 돌려보고 한 일주일은 돌려보셔야 돼요. 일주일 돌려보시고, 그리고 엄청나게 더울 때 이 냉동기 효율이 좋은 겁니다.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냉동기 돌려버리면 응축이 덜 되겠죠. 응축이 덜 되다 보니까 시원함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한 일주일 정도 돌려서 예열해보고 그 후에도 좀 안 좋다,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 기사님 불러도 돼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실제로 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누수가 됐을 때는 압력이 일정 부분 빠지진 않아요. 거의 다 빠져요. 거의 대부분 빠지지. 정말 나사부에서 조금 새지 않는 이상. 그런 건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51페이지 다시 기계적 냉동 방법이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냉매는 어떻다? 반영구적이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증기압축식 냉동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증기의 잠열, 증발 잠열을 이용한 냉동 방식으로 낮은 압력 하에서 쉽게 증발하고 쉽게 응축할 수 있는 유체 냉매를 이용해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여 냉동 목적을 달성하는 장치. 그래서 요놈입니다. 요놈. 52페이지 그림도 요놈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오죠.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냉동기의 4대 구성요소 해서 나오죠. 냉동기의 4대 구성요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좀 중요하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압축기. 압축기에서 냉매 기체를 압축하면 그거는 아셔야 돼요. 압축기는 절대 액을 압축할 수 없다. 왜? 압축기는 액을 압축할 경우 액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액은 튕겨져 나가버린다. 압축이 되지 않고. 그래서 튕겨져 나가버리면서 배관을 때릴 수도 있고 압축기를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의 파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압축기는 액체랑은 섞여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 압축기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기체가 들어오겠죠. 기체가 들어오게 되고 요 기체를 압축하면은 뭐가 된다? 고온 고압의 기체가 되는 겁니다. 기체. 고온고압의 기체가 된다. 그래서 이 고온고압의 기체는 대략 한 80도씨 이상, 80도씨에서 100도씨 전후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온고압의 첫 번째 배관에 손 탁 떼버리면 어떻게 된다? 화상이 보여, 화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응축기로 들어가죠. 응축기로 들어가면은, 자, 응축기라는 거는 팬이 있잖아요, 팬. 여기 앞에 팬이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팬이 달려서 요 뜨거운 배관 안에 뜨거운 열을 어떻게 불어내죠. 바깥으로 실외로. 그래서 응축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외기 앞에 서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요 80도씨 100도씨 짜리를 실외의 32도씨짜리 여름철에 32도씨 실외 온도가 여름철에 32도씨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32도씨짜리 공기로 식히는 거예요. 그럼 액체, 물일 경우에는 32도짜리로 식힌다 해가지고 응축이 되진 않지만 이 안에 뭐가 들었다? 쉽게 증발하고 쉽게 응축하는 냉매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매가 들었기 때문에 32도씨짜리로 공기로 식혀도 이 배관 안에 이 기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고온, 고압의 액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액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요 라인이 뭡니까? 액체 라인이 되는 거예요. 액체 라인. 그리고 요 라인이 뭐다? 기체 라인. 기체 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온고압에 여기까지는 그래. 고온고압으로 쳐주자. 고온고압에 액체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팽창 밸브를 통과하죠.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 팽창 밸브의 역할은 뭐였어요? 팽창 밸브는 교축을 시키죠. 교축. 교축이라는 건 뭡니까? 배관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확 좁아진다고. 좁아진다고. 분무기 생각하라 했습니다. 분무기 꽉 조였을 때 어떻게 된다? 무화되죠, 무화. 액체는 액체인데 액체랑 기체랑 섞여가지고 액체인 것 같은데 약간 기체 상태, 무화됐다. 안개 상태로 쫙 퍼진단 말이에요. 입자가 가늘어져서. 그래서 이때 무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교축시키면 무화가 되면서 PT가 감소하더라. 압력과 온도. 압력과 온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저온 저압이 되는 거죠. 저온 저압. 그리고 뭐가 일정해요? 엔탈피는 일정하더라. 그래도 엔탈피는 일정하구나. 그래서 요 팽창 밸브에서 교축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저온 저압에 자, 얘는 무화가 됐기 때문에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액체라고 하자. 여기까지는 그래, 액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증발기 쪽으로. 그래서 증발기 쪽에 이제 뿌려지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된다? 증발기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 녀석은 실내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여기가 실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팬이 딱 붙어 있을 것이고 팬으로 요렇게 실내 쪽으로 불어버린단 말이에요. 실내 공기를 실내 쪽, 그리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쫙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뭐가 있다? 냉매 액체가 있잖아요. 냉매 액체. 증발기 배관 안에 이렇게 배관을 그려드렸다라고 했을 때 요 무화된 액체들이 이렇게 순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순환을 하는데 실내, 자 요게 뭐 한 마이너스 5도C 정도까지 될 겁니다. 실내 뜨거운 열기로 실내 온도가 여름철에 대략적으로 한 30도씨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실내 공기를 팬으로 쫙 불어버렸어. 그럼 여기서 나올 때는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여기서 나올 때는 뭐 대략 한 10도씨 전후가 되겠죠. 10도씨 전후. 그래서 요 차가운 냉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여기 안에 있는 냉매 뭐예요? 액냉매잖아요. 액냉매. 액냉매가 30도씨 공기로 불어버리니까 이게 마이너스 5도씨짜리 무화 액체인데 불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뭐가 됩니까? 기체로 변하잖아요. 기체로. 뜨거운 걸로 불어버렸으니까. 기체로 변하면서 어떻게 상태가 변하는 거죠? 액체에서 상태가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증발잡열. 증발잡열에 의해서 온도가 뺏겨서 10도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10도씨짜리가 실내에 뿌려져 버리니까 어떻게 실내가 시원해지더라? 실내가 시원해지더라.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라인은 뭐가 됩니까? 요 라인. 요 라인. 요렇게 빠져나오는 라인. 당연히 저온 저압의 기체가 되겠죠. 기체. 증발했잖아요. 증발. 증발시켜버렸잖아. 증발시켜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 기체가 어디에? 압축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순환한단 말이에요. 순환. 요 놈이 뭐다? 증기압축식 냉동기구나. 아, 증기압축식 냉동기.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부터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강의에서 이걸 안 들었다 하면은 여기 와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도대체 냉동기가 뭐야? 증발잡열이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복습한다 치고 조금 빨리 넘어간 거니까 정 모르겠다 하시면은 연력학 강의 첫 번째 강의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게 증기압축식 냉동기였어요. 증기압축식 냉동기.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증기압축식 냉동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해서 나오고 거기 밑에 압축기 보시면은 냉매를, 자, 줄 꺼주세요. 줄만 끊고 넘어갈게요. 냉매를 순환시키며 응축기에서 쉽게 응축 액화할 수 있도록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를 순환시키는 장치. 이제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압축기의 종류, 왕복동, 회전식, 터보식, 스크류식. 뭐 요건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파트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밑에 응축기. 압축기에서 순환된, 줄 꺼주세요.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를 외부의 물이나 공기를 이용해 응축 액화시키는 장치다. 그 종류로는 공냉식, 순냉식, 증발식이 있다. 요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밑에 팽창밸브. 증발기에서 줄 꺼주세요. 증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압축을 왜 시키나요? 응축시켜 하려고. 증발 왜 시키나요? 아니, 팽창 왜 시키나요? 증발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발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응축기 또는 수액기에서 응축되어 온, 자, 줄 꺼주세요. 고온 고압의 냉매액을 교축시켜 저온 저압의 습증기로 만드는 장치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제가 액이라고 했습니다. 저온 저압의 액체. 갈로 안에 나오죠. 그 밑에 교축. 교축시키면은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더 적어드릴게요. 교축. 교축이라는 게 뭐였어요? 요게 팽창이잖아요. 팽창. 팽창을 교축이라 한다. 그래서 교축시키면 어떻게? PT 압력과 온도가 감소하고 H는 일정하다. 엔탈피가 일정하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문제에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 쳐주세요. 교축 앞에다가. 그 다음 밑에 증발기 요거도 한번 읽어보면 팽창 밸브에서 교축되어 냉매액 습증기가 들어오면 주위 실내의 열을 흡수해 냉매액을 증발시키고 이 증발 잡열을 이용해 줄 것입니다. 실제 실내를 냉동시키는 장치. 냉동효과 달성 에어컨 실내기. 제가 요게 실내기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냉동 목표를 달성시키는 장치.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증발식, 증기압축식, 냉동기가 끝난 거예요. 증발식이 아니고 증기압축식 냉동기가 끝이 난 거고, 증기압축식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냉동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자, 요거 옛날에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문제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새로운 그 냉매나 공기조화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놈이 문제 빈도가 좀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그래도 빈도가 좀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가장 기본적으로 원리는 알고 지나가자. 너무 깊게는 모르더라도 원리는 알고 지나가면 문제 풀 때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의 밑에 동그라미 2번 흡수식 냉동기 일단 줄 거 주세요. 증기의 잡열과 현열을 동시에 이용하는 냉동장치. 요게 잡열과 현열을 동시에 이용합니다. 그거는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이며 그 뒤에도 줄 거 주세요. 증기 압축식 냉동기와 달리 압축기가 없는 방식이며 압축기 대신 버너를 사용하여 용해 및 유리작용을 이용한 줄 거 씁니다. 아니, 그거는 화학적 방식. 요거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표. 나머지 줄 다 꺼주시고 화학적 방식을 이용한 냉동 방법이다. 화학적 또는 그게 화학적으로 나왔던가? 문제에서 아마 화학적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쳐주시고 그 밑에 용해와 유리에서 나오는데 용해와 유리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흡수식 냉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 녀석은 알아야 된다. 용해 그리고 유리. 자, 그래서 용해라는 건 뭐냐면은 얘는 희용해. 용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해된다, 융해된다. 뭐예요? 섞이는 거. 물에 뭔가가 녹아 들어가는 거. 액체가 섞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으면 책에 어떤 물질이 썰어 섞이는 거. 그래서 섞였기 때문에 희석됐다, 희용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유리됐다,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리됐기 때문에 농용해. 아무래도 농도가 진해졌겠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분리된 상태. 자, 요게 유리입니다. 그럼 밑에 표 볼게요. 용해와 유리의 특성. 유리에서 옆에 분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특성 보시면은 압력과 온도가 있어요. 압력과 온도.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압력은 높을 때 용해가 잘 되고 온도는 낮을 때 용해가 잘 된다. 그리고 유리는 어떻게? 반대로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카페에서도 정리를 한번 해뒀을 거예요. 그래서 용해 잘 섞이는 거잖아요. 입자가 잘 섞인다고.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입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잘 섞이려고 하면 어떻게? 압력이 꽉 눌러줄수록 당연히 입자가 가까워지니까 잘 섞이겠죠. 그리고 온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분자는 요렇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기체 분자는 여기서 열을 주면 얘들은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서 기체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럼 반대로 잘 녹으려면은 당연히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입자들이 가까워져야 되니까, 잘 섞여야 되니까. 그래서 압력은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잘 섞이는 거예요. 반대로 압력이 낮고 이래 누르는 힘이 작고 이렇게 멀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온도는 높을수록 멀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요거는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개념을 잡아주셔야 요 흡수식 냉동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책에 나오는 거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냉매와 흡수제에 대한 설명. 요거까지 딱 짚고 나서 이 흡수식 냉동기가 어떤 것인지 원리를 짚어드려야 정확히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흡수식 냉동기에는 냉매의, 자,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증발 잡열을 이용해 냉동 효과를 얻는데 냉매가 액체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증발한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면 더 이상 냉동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그러므로 그 뒤에 줄 거 주세요. 흡수제를 이용해 냉매를 액화시키고 다시 재순환시키게 된다. 이런 거죠. 흡수식 냉동기는 버너에 의한 열 에너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냉매를 증발시킵니다. 증발시키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 근데 이 기체를 액체로 돌릴 수단이 뭐밖에 없다? 흡수제. 그래야 다시 쓰죠. 기체가 된 요 냉매 녀석은 이 액체가 증발하면서 증발 잡열에 의해 주변의 열을 뺏으면서 냉동을 하잖아요. 냉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기체가 된 녀석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못 쓴단 말이에요.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흡수제로 이 녀석을 쫙 빨아먹어서 액체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 상태로 돌아와서 여기 액이 고이면은 다시 증발시켜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흡수식 냉동기는 반드시 냉매와 흡수제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나오죠. 냉매가 물일 경우 리튬 브로마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 냉매가 암모니아일 경우 흡수제는 물로 사용된다 해서 표에 잘 나옵니다. 냉매와 흡수제 해가지고 자 냉매가 물일 경우 물 H2O 일 경우에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일 경우 냉매가 암모니아일 경우 NH3죠. 암모니아일 경우 뭐를 쓴다? 물을 사용한다. 물 H2O. 이것도 적어드릴까요? 리튬 브로마이드. 자 그래서 물의 B점은 B등점 얘는 100도씨란 말이에요. 100도씨. 그 다음에 리튬 브로마이드의 B등점은 1265도씨. 그리고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씨. 그 다음 물의 B등점 100도씨 했죠. 그럼 얘들이 B등점이 왜 필요하냐? 아까 전에 제가 버너 말씀드렸죠. 버너. 이렇게 버너가 물을 가열할 때 요 녀석들이 이제 예를 들어 물, 냉매전 물, 그 다음 더하기 리튬 브로마이드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발생기입니다. 발생기. 그래서 발생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를 분리시켜요. 분리시킴으로써 냉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흡수식 냉동이. 그래서 물을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물의 B점은 100도씨고 리튬 브로마이드의 B점은 1265도씨니까 100도씨 이상만 올려주면은 물은 기체로 변해서 날아갈 거고 위로 이렇게 날아갈 거고 리튬 브로마이드는 어떻게? 밑에 이렇게 고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B점을 이용해서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를 쫙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 분리를 시켜주는 과정이 어디다? 발생기. 넘어가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냉매를 물로 쓸 때는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를 쓰고요. 암모니아를 냉매로 쓸 때는 물을 흡수제로 쓰는 겁니다. 요 B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섞일 때도 둘이 용해될 때도 요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거는 그냥 물 먹는 하마 있죠. 물 먹는 하마 생각하시면 돼요. 물 먹는 하마기 때문에 물이 근처에 조금만 있더라도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쫙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여서 지도 액체 상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즉 요런 상태로 변한다고. 물 더하기 리튬 브로마이드 섞여서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흡수제로 쓰는 거고 물 역시 암모니아가 조금만 있더라도 쫙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쫙 빨아들여서 지도 액체로 변하면서 두 개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냉매와 흡수제로 가장 알맞고 요 두 개가 냉매와 흡수제로 가장 알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 나오니까 냉매를 물로 썼을 때는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를 쓰는구나. 냉매를 암모니아로 쓸 때는 물을 흡수제로 쓰는구나.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략적인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흡수식을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요 정도만 하면 되고, 그럼 흡수제의 구성요소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원리가. 자, 구성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요렇게. 얘는 붙여서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위엔 탁 뚫려 있어요. 탁 뚫려 있어. 그래서 요 녀석이 발생기, 그 다음에 응축기, 그리고 얘가 증발기, 그리고 얘가 흡수기. 사실 요거 두 개는 다른 장치입니다. 다른 장치인데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는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증발기랑 흡수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요소는 요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교재 53페이지에 줄을 끊고 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생기. 발생기를 다른 말로 재생기를 합니다. 재생기. 냉매를 다시 재생시킨다 라고 해서, 또는 냉매를 발생시킨다 라고 해서 발생기 또는 재생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A 재생기 한번 보시면은 희용에 흡수제 냉매를 열원으로 가열하여 냉매와 흡수제를 분리시켜 냉매는 응축기로 보내고 흡수제는 다시 흡수기로 보내어진다. 일단 줄 꺼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발생기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냉매를 H2O 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흡수제를 리튬 브로마이드로 사용을 합니다. 리튬 브로마이드. 그래서 여기 안에는 냉매와 흡수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즉 H2O와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가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이 뭐다? 요 발생기인 거예요. 발생기. 자, 그거를 줄 긋고 넘어가고, 그 다음 응축기. 발생기에서 흡수제의 액과 분리된 냉매증기는 그 뒤에 줄 꺼주세요. 응축기에서 냉각수와 열교환하여 응축액화된다. 응축액화된다. 줄 긋고 넘어갑니다. 증발기. 응축기에서 넘어온 냉매는 냉매 펌프에 의해 냉각수관과 상부에 살포되어, 그 뒤에 줄 꺼주세요. 냉각수로부터 열을 빼앗아 증발한다. 증발한 냉매는 흡수기에 흡수되며 냉각되어진 냉수는 냉동 목적에 이용한다. 자, 다음 흡수기. 증발기에서 줄 것입니다. 증발한 냉매가스를 흡수제와 희석시켜 희용액으로 만든다. 그 다음 흡수기 내의 압력은 증발기 내의 압력보다 다소 낮아 냉매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 요 부분 중요해요. 흡수기 내의 압력이 증발기 내의 압력보다 낮대요. 자, 흡수기 내에, 자, 요 장치의 압력이 어떻게? 증발기보다 얘가 좀 낮대. 증발기 압력보다는. 증발기 압력도 낮지만 요 놈에 비교해서 어떻게? 압력은 증발기가 높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압력. 요건 나중에 설명하면서 짚어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54페이지 2번에 보시면은 알파벳 E 열교환기 펌프에 의해 흡수기에서 줄 것입니다. 발생기로 이송된 묽은 용액과 발생기에서 흡수기로 돌아오는 고온에 진한 흡수 용액을 열교환함으로써 열효율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내용들을 제가 줄을 끄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후에 줄 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가 딱 뇌리에 박힐 겁니다. 자, 그래서 발생기라는 거는 냉매와 흡수제,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 같이 들어있다고요. 같이 들어있어.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버너를 이용해서 불을 쫙 뿌린단 말이에요. 화염을 쫙 뿌려요. 그러면은 물은 어떻게 돼?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하니까 얘는 리튬 브로마이드는 1265도씨에서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도씨 이상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상부에 냉매 증기가 고이겠죠. 요게 뭡니까? 냉매 증기. 증발할 거 아니에요. 증발할 거. 그래서 이 냉매 뭡니까? H2O. 물 증기네. 수증기네. 수증기. 그죠? 그 다음 요 밑에는 뭐가 고인다라고 했어요. 요 밑에는 리튬 브로마이드가 고이겠죠. 리튬 브로마이드.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니까 얘가 액상으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리튬 브로마이드가.
그러면 요 냉매 증기는 어디로 가느냐? 요거랑 요거랑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응축기랑 요렇게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냉매 증기가 쭉 타고 요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요 냉매 증기가 요렇게 상부에 딱 고인단 말이에요. 딱 고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응축기라는 건 무슨 장치였어요? 응축 액화시키는 장치예요. 응축 액화. 그래서 요 흡수식 냉동기에는 따라오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전문용어로 쿨링타워, 요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냉각탑. 냉각탑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팬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팬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팬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일부 배관이 이렇게 코일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랑 연결이 딱 돼요. 연결이 딱 돼서 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포가 될 거고. 그러면 요 쿨링타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여름철 실외 온도가 대략적으로 뭐 한 32도라 칩시다. 32도라고 치고 실외 온도에 실외 온도. 실외 온도. 그 다음에 요 응축기의 온도는 암만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가열했잖아요. 물 수증기란 말이야. 그럼 최소 100도씨 이상이에요. 100도씨 이상. 100도씨 이상인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100도씨 증기를 100도씨보다만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낮추면은 물로 변하죠. 액체로 변하는 거야. 즉 응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배관 안에는 요 검은색 배관 안에는 냉각수가 흘러요. 냉각수. 냉각수.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냉매 증기를 우리 보통 현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 냉매를 냉수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냉수. 냉수. 즉 뭐냐, 이게 물이 들었기 때문에 냉수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곳에는 요 안에 있는 물을 냉매라고 불러요. 냉매. 그리고 요 냉각탑에 들어가는 걸 냉각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물이야. 둘 다 물. 둘 다 똑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냉각수는 뭐예요? 냉수는 뭐예요? 냉매는 뭐예요?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냉수가 즉 냉매인 거고, 냉각수는 쿨링타워로 들어가는 겁니다. 쿨링타워. 응축을 위해서 쓰는 물. 그게 냉각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냉각수가 실외 온도가 32도란 말이에요. 그럼 냉각탑에서 팬이 돌아. 팬이 돌면서 어떻게? 요 안에 있는 열기를 뺏어요. 요 안에 있는 열기를 뺐으니까 32도짜리가 조금 더 식을 수 있겠죠. 그럼 많이 식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20, 한 5도씨까지 식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럼 25도씨짜리 물이 식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요렇게 들어가죠. 배관을 따라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있는 100도씨 증기와 만나요. 그러면 25도씨짜리 냉각수랑 100도씨 증기가 만났어. 그럼 이 100도씨가 어떻게 된다? 쭉 다운이 되겠죠. 적어도 100도씨보다 내려갈 거란 말이야. 이게 25도씨니까. 그래서 얘가 응축이 돼서 밑에 물이 고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냉매. 냉매 물이에요. H2O. H2O가 딱 고요. 즉 이게 응축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응축기 안에서. 뭐에 의해서? 냉각탑의 냉각수에 의해서. 그리고 얘는 이제 들어왔다 나가니까 온도가 뭐 한 80도 이상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열변하고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열을 뺏어서 순환시키는 냉각탑이 들어간다. 흡수식 냉동기에는.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럼 요 액체 냉매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응축이 된 상태. 응축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배관을 땁니다. 여기 이제 밑에서 하부에서 배관을 따겠죠. 배관을 탁 따가지고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여기에 딱 연결이 돼요. 연결이 딱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다? 팽창 밸브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흡수식 냉동장치에도 팽창 밸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주장치가 아닌 거예요. 주장치가 아니고 그냥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 즉 이게 없어도 냉동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살포를 시켜요. 살포를. 뭐를 살포시키냐? 요 냉매를 살포를 시키겠죠.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25도씨보다 못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냉매를 한 딱 낮추니까 한 25도씨 정도
액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25도씨짜리로 식혀서 25도씨가 됐다라는 거는 효율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25도씨짜리 뭡니까? 이게 액체예요. 액체 25도씨짜리. 요 액체를 그냥 뿌리면 25도씨짜리 액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효율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보조 팽창 밸브를 이용해서 교축을 시킵니다. 교축을 시키면 어떻게 돼?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죠. 온도 압력이 떨어지고 엔탈피는 일정하더라. 그래서 온도가 일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압력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증발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도 온도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떻게 하느냐? 진공을 잡습니다. 진공. 얼마 정도 잡느냐? 6.5에서 7mm 수은주. H2O. 아니, 수은주니까 HG. 우리가 대기압이 760mHg였거든요. 그럼 여기에 비해서 7mm 수은주 같으면 얼마나 지금 100배 이상의 진공이 잡힌 거예요. 그 엄청난 극조온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왜 진공을 잡느냐? 압력이 낮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쉽게 끓잖아요. 압력밥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일반 그냥 냄비로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설이 익는단 말이에요. 설이 익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산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100도씨에서 쌀이 끓어야 밥이 잘 되는데 얘는 뭐 한 70도씨에서 끓어버리는 거예요. 끓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증발한다라는 거죠. 즉 이게 진공을 잡아줌으로써 압력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압력을 쭉 떨어뜨리니까 여기에서 분사되는 요 액냉매, 요게 교축이 돼도 액냉매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사가 쫙 되겠죠. 분사되는 액냉매도 쉽게 증발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별 힘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요걸 진공을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뭐만 하면 되냐? 자, 증발기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실제 냉동을 하는 장치가 증발기라고 했어요. 근데 요 놈을 갖다가 실내에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장치를 하나 설치합니다. 얘가 펜코일 유닛입니다. FCU 해가지고 펜코일 유닛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펜이 달렸을 거고, 그리고 펜코일하고 이렇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배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실내에 딱 설치가 되는 거예요. 펜코일 유닛이. 얘가 실내에 딱 설치가 되고, 그럼 실내 온도, 여름철 실내 온도, 제가 뭐 못해도 아까 한 30도씨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30도씨짜리 냉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냉수가.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물 H2O, 이것도 H2O입니다. 아, 이거 골 때리네. 골 때리. 뭐 어디 다 물이야. 그래서 펜코일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물이에요. 실제 장치를 순환하는 게 냉매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냉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 안에 있는 게 냉매 겸 냉수고, 그리고 펜코일 유닛 안에 들어가는 것도 냉수가 되는 거예요. 냉수. 근데 얘를 냉매라고 하기엔 좀 뭔가가 좀 그래. 왜냐하면 장치 내를 순환하는 게 우리가 냉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안에 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도씨 물이 여기 와가지고 조금 더 길게 그릴까요? 조금 더 요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차가운 뭡니까? 차가운 냉매랑 마주쳐요. 차가운 냉매가. 그래서 진공도가 6.5에서 7mm 수은주 같으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장치가 5도씨까지 떨어집니다. 상온 5도씨. 그럼 여기 안에 장치가 뭡니까? 5도씨짜리 냉매, 액냉매란 말이에요. 그럼 5도씨짜리 액냉매가 30도씨짜리 배관에 닿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발하겠죠. 증발하면서 배관의 열을 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배관의 열이 어떻게 되느냐? 5도씨로 다운이 돼버려요. 5도씨로. 그래서 이 5도씨짜리 그 물이 펜코일 유닛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펜코일 유닛은 이 5도씨짜리 배관을 이렇게 불어버리는 거예요. 실내에 5도씨짜리 배관을 펜으로 쫙 불어버린다고. 그러면 5도씨짜리 공기가 실내에 들어가니까 대류 현상에 의해서 당연히 실내는 온도가 다운이 되겠죠. 이게 냉각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잘 보세요. 요게 30도씨짜리 물이었어. 그리고 상온 5도씨짜리 물이에요. 요것도 액체고 요것도 액체네. 그럼 요 상태는 현열 교환인 거예요. 요 펜코일 내에서는. 하지만 증발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떨어지는 무화된 액냉매와
배관이 닿아가지고 액냉매가 어떻게 증발되잖아. 그래서 일부는 액으로 밑에 고일 것이고요. 일부는 어떻게 된다? 증발돼서 상부에 냉매 증기로 고여요. 이게 냉매 증기. 증기로 고여요. 그래서 하부에 있는 액체 냉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증발을 다 못한 냉매거든요. 그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선이 좀 부대낄 수가 있겠네요. 요거를 뭐 어쨌든 요렇게 내려가지고 배관을 따가지고 펌프를 설치해요.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어디다가 연결을 하느냐? 요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팽창 밸브 전으로 딱 가기도 하고, 혹은 요게 점프해가지고 응축기 쪽으로 다시 들어가 주기도 해요. 요거는 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다시 재순환하면서 재사용이 되겠죠. 그래, 얘는 좋다 이거야. 밑에 덜 증발한 냉매는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배관에, 실내 배관에 닿아가지고 증발한 이 증기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액체로 못 바꾸면은 얘는 냉동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흡수기가 있었어. 흡수기. 흡수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잘 보세요. 흡수기의 압력이 증발기보다 낮아. 그러면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겠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넘어가. 기체가. 자, 이게 뭐예요? 냉매증기. 냉매증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가 있다? 흡수기니까 당연히 흡수제가 있겠지. 근데 흡수제는 어디서 오느냐? 흡수제는 어디서 오느냐? 자, 이것도 좀 골 때립니다. 참 재밌어요. 이 흡수식 냉동기가. 알면 알수록. 자, 그래가지고, 자, 우선은 요렇게 오는 겁니다. 요, 발생기에서 냉매증기가 이제 쫙 응축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밑에 뭐가 고인다 했죠?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흡수제가 고이죠. 흡수제. 그럼 이 흡수제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요렇게 내려와서 열교환기에서 쫙 열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 상부에서 노즐에 의해 분사가 됩니다. 분사. 그럼 얘는 뭐예요? 리튬 브로마이드 액체잖아요. 액체. 고온의 액체인 거예요. 고온의 액체. 그래서 이 리튬 브로마이드 액체가 여기까지 와서 쫙 살포가 돼요. 살포가. 이렇게 살포가 돼. 살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건 성질이 뭐였어요? 물을 엄청나게 쭉 빨아먹는다고. 그러면 얘가 쫙 살포가 되면서 어떻게 요 상부에 고여있던 냉매 증기를 쫙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흡수하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 하부에 냉매와 리튬 브로마이드가 섞여요. LiBr. 그래서 요렇게 액체 상태로 모이는 거예요. 냉매와 리튬 브로마이드가 섞여서 하부에 고이는 거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증발기 근처에 있으니까 당연히 온도는 조금 낮겠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빼가지고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위로 순환시킵니다. 열교환하고 요렇게 요것도 뭐 상부에서 요렇게 치출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섞인 이게 뭐예요? 희석된 용액, 희용액. 희용액이 상부에 살포가 되는 거예요. 상부에 살포가 되면서 발생기는 다시 증발시켜서 냉매는 일로 보내고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 액은 밑으로 흡수기로 보내고, 요 하나가 이제 사이클인 거예요. 요 하나가. 그리고 열교환기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자, 요것도 참 재밌습니다. 리튬 브로마이드가 이제 흡수기로 들어갈 때는 흡수기로 들어가서 당연히 잘 섞여야 되죠. 잘 섞여야 된단 말이야. 잘 섞인다는 거는 뭡니까? 용해잖아요. 용해. 용해는 온도가 어떻게? 낮을수록 좋거든요. 용해는 온도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자, 이 뜨거운 액이 그대로 살포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부하가 걸릴 거란 말이야. 근데 요 녀석이 농용액입니다. 농용액. 뜨거운 농용액이 그냥 들어가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요 희용액, 차가운 희용액을, 희용액은 왜 차갑냐? 증발기에서 넘어왔으니까 요 차가운 희용액을 열교환시키는 거죠. 그럼 이 차가운 희용액과 열교환되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어떻게 온도가 좀 다운될 거라고, TL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온도가 다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희용액은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희용액은 요 농용액하고 열교환하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어떻게 고온이 되겠죠. TH가 되겠죠. 요거를 위해서 이 열교환기를 설치한 겁니다. 열교환기.
자, 요게 이제 흡수식 냉동기의 원리죠, 원리. 자, 요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앞에서 뭐 용해나 유리 또는 뭐 냉매가 물일 때 리튬 브로마이드, 암모니아일 때 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암모니아 들어갔으면 요 흡수제가 물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준 부분을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요거 참 재밌다. 요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요게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버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교환기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흡수식 냉동기가 끝이 나고 그 54페이지 밑에 흡수식 냉동기 4대 구성 요소는 재생기, 발생기가 재생기라고 했죠.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작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문제에는 요런 세세한 것까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흡수식 냉동기와 증기압축식 냉동기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흡수식 냉동기는 버너가 설치되고 증기압축식 냉동기는 뭐가 설치돼? 압축기가 설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버너에 의한 화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증기압축식 냉동기는 압축기를 이용한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냉방이 되죠. 요 증발기에서 냉방이 되는 거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냐면 겨울철에는 다른 장치는 다 잠궈요. 다 잠그고 요 발생기만 써요. 발생기만. 왜? 버너가 있잖아요. 그럼 버너의 발생기를 이용해서 냉매를 실내에 보내는 거예요. 실내에 보내면 어떻게 돼? 그게 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는 냉난방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것도 문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에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냉동 방법들, 기계적 냉동기, 냉동 방법 덜한 부분 있죠. 그거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